군 막사의 경계를 넘어서 서양 현대 군사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이내주, 1장, 머릿말, 역사학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 군사사만큼 그 인기의 등락을 겪는 경우도 드물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군사사가 일부 역사 철학 분야를 제외하고 역사학 전체를 대표하는 연구 분야로 인식되기도 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장군이나 국가의 중흥을 가져다준 결정적 전투에서의 승리 등은 역사가의 단골 관심사였다. 하지만 제1차 대전 이후로 역사학의 다른 분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군사사는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총력전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역사학 내에서 군사사의 입지는 좁아졌고 기껏해야 일반 대중의 전쟁에 대한 낭만적 향수를 자극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일반 역사학자 자신이 지적 및 경험적으로 군대 생활이나 관련 용어, 그리고 특히 무기와 같은 하드웨어에 덜 친숙한 면도 무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군사사를 역사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논리적 분석력이나 창의성이 뒤지는 위대한 장군이나 전투의 연대기를 나열하는 분야로만 여기고 있는 듯하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이면에는 과거의 영광의 안주에 연구 주제를 다변화해 오지 못한 군사사 연구자들 스스로의 탓도 있다. 그러다 보니 대중의 관심은 받아왔지만 대학사회로부터 계속하여 외면당해 왔다. 단적으로 군사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아진 최근에도 대학에서 군사사 전공 교수직을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이 글의 목적은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주목받아 군사사의 연구 범위의 확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이 분야의 연구 경향을 각 주제를 대표하는 연구자와 그의 저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군사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전망해 보려는 것이다. 군사사의 전통적 주제인 전략 및 작전술과 연계된 전투행위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서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연, 특히 사회와 문화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회구조 및 문화적 유산이 군대 조직, 병력 동원 및 전투 방식, 그리고 군사 기술의 수용 양태 등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2장 제1차 대전 이전의 군사사 연구, 영웅과 결전의 이야기. 잘 알려져 있듯이 서양에서 역사는 그리스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스 반도는 수많은 폴리스로 분열되어 이미 기원전 5세기경부터 서로 반목하고 때론 충돌하여 왔다. 이러한 연유로 그리스인들의 일상생활과 특히 정치는 군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가 등장하였고 이들에게 전쟁은 역사의 핵심적인 주제였다. 전자의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을 실제 전장 답사 후에 저술한 것이고 후자 역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그리스의 전성시대가 끝나고 북쪽에서 마케도니아가 흥기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소아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30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무용담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곧 지중해의 패자로 등장하는 로마로 이어졌다. 이제 전쟁사는 위대한 왕이나 장군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자신이 이룩한 정복전쟁의 업적을 정리하여 갈리아 전기를 남긴 케사르, 카이사르 역시 이 부류에 해당하였다. 다소 예외적인 인물로 로마 제국 후반기에 활약한 베게티우스와 그의 군사학 원고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전략 및 전술의 원리는 물론 군대의 충원과 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어서 교회가 중세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군사사는 낙후되었다. 왜냐하면 전투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장군의 영도력이 아니라 신의 의지 및 자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지 신의 명령을 이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13세기경에 베게티우스의 저술이 소개되고 기사도가 형성되면서 기사의 무용담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되었지만
학문적으로 군사사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14세기 중엽에 이르러 흑사병의 창궐, 교회의 분열과 타락 등으로 중세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화약은 기사와 성곽에 의존하고 있던 중세 지배 세력의 군사적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르네상스라는 근대적 사상혁명이 일어났다. 정치학의 원조로 평가되기도 하는 마키아벨리를 군사사 분야의 대표적 저술가로 꼽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그리스 및 로마 시대 군사교범의 필사본이 널리 유통되었다. 고대 문헌에서 군대 훈련법, 요새 축성법, 그리고 군수물자 조달법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절대왕정 시대로 이어져 각국의 관심은 병력의 충원 및 훈련과 같은 실제적인 면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마우리스, 구스타푸스 아돌포스, 그리고 프리드리히 국왕과 같은 위대한 군사 지도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군사사에 관한 창의적 저술은 없었다. 기껏해야 군사교범 성격의 책이 유통되거나 전쟁 회고록이나 전쟁화가 유행한 정도였다. 19세기에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특히 군사사상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나폴레옹이라는 군사적 천재의 유럽 제패전쟁,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군사사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클라우제비츠와 조미니가 등장하였다. 전자는 전쟁론을, 그리고 후자는 전쟁술을 집필하여 전쟁의 개념에서부터 전략 전술, 그리고 전쟁 수행에 이르는 군사학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였다. 19세기 말에는 이들 사상의 세례를 받고 자란 마한에 의해 근대 해군 전략 사상이 소개되어 영국과 독일 간의 건함 경쟁을 촉발시켰다. 이 시기의 순수 군사사 분야를 대표하는 두 인물은 독일의 델브릭과 영국의 크리시경이었다. 랑케 문화에서 수확한 전자는 그의 제자답게 당대의 경제력 및 인구수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전쟁 관련 사료들을 비판하고 이를 토대로 서양 고대 및 중세의 전투를 분석하였다. 그는 전투 자체만을 검토한 종래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쟁사를 특히 정치적 발전이라는 상대적으로 넓은 흐름 속에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후자는 역사적으로 결전의 성격을 지닌 전투를 선별하였고 이를 선악구도로 대비시켜 선의 승리가 서구 사회를 진보케 했다는 관념으로 군사사를 서술하였다. 크리시경의 책은 일반 독자 및 참전 노병 그리고 역사가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으며 그가 취한 연구 방식은 이후 오랫동안 군사사의 전범으로 인정되었다. 19세기에 유행한 군사사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은 클라우제비츠나 조미니 등이 제시한 군사 이론을 기초로 위대한 장군의 리더십이나 결전을 분석하여 전쟁수를 정립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나폴레옹이 벌인 전역이나 개별 전투를 연구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군사적 원리를 찾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군사사를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고려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유럽 중심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크리시경의 영향을 받은 특히 영미권의 군사사가들은 역사에서 결정적 전투는 19세기에 유럽 국가들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의 승리를 단순히 무력 충돌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민성이 발현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이 시기에 기승을 부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진출 경험과 결합하여 19세기 말부터 제2차 대전 시까지 타 지역의 군사적 전통이나 발전을 도외시하는 유럽 중심주의적 태도를 유행케 하였다. 유럽만이 우월한 군사적 전통을 갖고 있기에 열등한 다른 지역의 전통은 굳이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극복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3장 제1차 대전 이후의 군사사 연구 확장되는 외연 1절 전쟁과 사회 신군사사의 추구 제1차 대전 이후
군사사는 역사학계에서의 거의 그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기껏해야 크리시경이 제시한 군사사의 전통, 직접적인 전투나 작전에 관한 내용에 매달려 있는 정도였다. 전후에는 평화주의, 반군국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등이 유행하면서 본질적으로 전쟁을 다루는 분야인 군사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설상가상으로 내부적으로 군사사는 제2차 대전 이후에 인기를 끈 역사학의 다른 분야들, 정치사, 사회경제사, 종교사 등과 경쟁해야만 했다. 1960년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은 서구 사회의 반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이로 인해 군사사는 대학 사회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 시대 이래 이어져온 군사사 전통, 영웅 및 결전에 대한 이야기, 작전이나 전투에 대한 상세한 서술로부터 탈피해야만 했다. 이때 1960년대 이후 서구 역사학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사회사가 군사사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군사사 내부적으로도 하워드와 같은 당시 소장학자가 연구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제 군사사는 전역이나 전투에 대한 분석에서 벗어나 전쟁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도 검토해야만 했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이른바 신군사사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전쟁과 사회 연구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전쟁이 사회 변화의 동의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전쟁과 사회 연구로 인해 군사사의 범위는 크게 확장되었다. 이제 군사사관은 전쟁이나 전투와 더불어 전쟁이 사회제도와 정치 등에 끼친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일반 역사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전쟁과 사회 변화의 접근법은 전쟁과 사회계급, 전쟁과 사회정책, 전쟁과 성, 그리고 대중의 의식 변화 등 한마디로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나 사회에 투영되었는지 묻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군사사를 물들이고 있던 국방색을 얇게 만들어 역사학 내 다른 분야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군사사 전공자도 대학의 역사학과에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접근법은 곧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아무리 전쟁이 해당 사회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전쟁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전쟁 자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경향으로 인해 전략이나 특히 전투행위와 관련된 군사사 연구의 전통 주제가 역으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는 전쟁과 사회라는 접근 방식으로 인해 군사사의 연구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심지어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사를 초래, 결과적으로 군사사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해졌다고 보는 우려였다. 이러한 외연 확대에 대한 군사사 연구자들의 망설이는 태도를 깨뜨리고 재차 활력을 불어넣은 인물은 존 키건이었다. 그는 1970년대 중반에 발간된 한 저술에서 전장에서 일반 병사들이 겪은 경험을 되살려냄으로써 그동안 위대한 장군이나 결전 장면의 묘사에만 집착해온 전통 군사사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였다. 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지도한 정치가 및 군대를 통솔한 군사령관이나 장군의 역할과 더불어 전투 시의 실제 행위자였던 말단 전투원들의 경험 및 죽음의 순간에 직면했던 이들의 심리적 변화를 생동감 있게 서술하였다. 한마디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절박하게 전개되었던 부대 내의 상부 구조, 지휘관 및 하부 구조, 병사의 움직임을 망라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였고, 이에 상당한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키건의 연구로 자극을 받은 군사사는 이후 인류학, 고고학 등 학문 분야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연구 방법을 개발하면서 지평을 넓혀왔다. 군대와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던 군사사가들은 곧 이 주제가 단순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데이터 및 분석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다른 학문 분야로부터 영감과 방법론적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게 되었다. 예컨대 군사사관은 인류학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전쟁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재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자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군사사는 사회과학, 정치, 사회심리학 등으로부터도 학문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들 학문에서 개발한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과거에 일어난 갈등과 충돌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다시 말해 역사학은 이들 학문 분야에 분석할 증거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기존 해석을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들은 전쟁의 원인을 이론화하는 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역사학계의 중요 쟁점인 전쟁과 근대 국가 형성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보다 넓은 안목을 갖도록 해주었다. 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이미 퀴건이 시도한 바와 같이 과거에 벌어진 전장에서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인접 학문 분야와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군사사 연구 범위는 확대되었고 연구 방법론은 보다 정밀해졌다. 4장 맺은 말. 향후 군사사 연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앞으로 군사사 연구는 어떠한 주제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기된 주제들에 대한 논의도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닌데 여기에 또다시 새로운 주제를 덧붙이기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연구 경향을 짚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우선 전쟁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는 미국의 9.11 사태 및 이라크 전쟁으로 촉발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기독교 문화 대 이슬람 문화라는 문명권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이질적인 두 문화 간의 충돌은 앞으로도 비대칭적이고 비재래적인 위협이나 전투 행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을 고무할 것이다. 이는 내전, 게릴라전, 테러리즘, 그리고 핵무기 확산 등과 같은 현재적 문제가 불가피하게 군사사 연구 주제 목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동시에 이러한 현재적 경향이 과거의 무력 충돌을 보는 기존 관점에도 영향을 주어 활발한 재검토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적 접근은 군사사의 세계화를 촉진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군사사가 주로 영어권 역사가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다른 대륙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이 등장하여 나름의 목소리를 내리라고 본다. 이로 인해 군사사의 중요 주제들에 대한 관점과 해석도 다양해지고 과거 군사 문제에 대한 시각도 승전국 위주에서 벗어나 세계적 관점 및 패전국이나 약소국의 처지도 함께 조명하는 다층적인 접근이 권장될 것이다. 물론 군사사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자칫하면 실제적인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인식되는 군대의 전투행위 및 무기 발달에 대한 연구라는 군사사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은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다른 학문 분야 및 다른 세계와의 활발한 소통은 군사사의 위상을 높여주고 동시에 그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향후 군사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는 젠더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전통적으로 군사사 연구는 주로 남성 엘리트 전사의 활동에 주목하였는데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남성성의 구축이라는 성의 문제가 암암리에 결합되어 있었다. 이처럼 전투행위, 군사문화, 그리고 젠더라는 제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야말로 앞으로 군사사의 연구의 보고가 되리라 기대한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그동안 남성의 아성으로 인식되어 온 군대 내에서 여군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젠더 문제 및 여성이 전투원으로 참전하고 있는 전투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끝으로 군사사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전쟁, 전투사 측면에서 전쟁 수행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한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벌어지는 전투행위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해당 국가가 취한 전략 및 전술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한데 그동안 전쟁사 연구는 주로 육상전에 집중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영국의 경우에 18세기 이래로 해군력이 군사 전략 수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제1차 대전을 통해 공군이 급성장하면서 일찍이 줄리오 두에가 예견했듯이 공군력과 이의 운용은 국가 전략 수립에서 불가피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군의 통합성 또는 합동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학문적 논의의 장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오늘날 각국 군대의 화두로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 수행에서 각 군 상관에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망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본적으로 군사사는 전쟁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한다. 왜 연구하는가? 물론 그것에 그 무력 충돌이 일어난 원인과 과정 등을 밝히는 목적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겹게 이어지는 집단 희생의 사슬을 끊는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혹자는 군사사 연구자는 전쟁을 용인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를 영광스러운 행위로 보려 한다고 의심할지 모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전쟁에 대한 이해 없이 인류 역사를 서술한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푸트가 최근 저서에서 역설한 바와 같이 오늘날 대학 사회에서 전쟁 문제가 여전히 평가절하되고 있듯이 보이지만 역사상 중요한 전투의 결과는 실제로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군사사에 대한 연구는 지속 및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